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 바로 그곳에서 정말 신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과연 글로벌 시장과 각국의 에너지 전략에 어떤 연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원유가 지나가는 핵심 동맥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물길이 안정적이냐 아니냐가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의 맥박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해협이 막혀버린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정말 이 질문 하나에 세계 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될 정도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사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또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그려낼 새로운 에너지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건의 진원지, 바로 미국과 이란의 그 위태로운 휴전 협상. 이게 딱 만료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4월 7일에 위태롭게 휴전을 시작했다가 17일엔 이란이 해협을 열어줄 것처럼 해서 희망을 줬다가 이틀 만에 다시 통제를 강화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죠. 이 중요한 해협의 운명이 그야말로 하루하루 널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결정지을 운명의 날, 휴전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시장에는 어떻게 번졌을까요? 그야말로 즉각적인 혼란이 찾아왔는데요.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정유사들이었습니다. 이게 핵심 지표죠. 정제 마진. 이게 일주일 만에 배럴당 무려 $16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가 기업 수익성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치명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니, 바로 지난주만 해도 배럴당 $82가 넘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47까지. 그야말로 수직 낙하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든 유가가 다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건 중동에만 국한된 리스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결과 보세요. 중동산 두바이유는 오히려 살짝 올랐는데 미국산 WTI는 반대로 13%나 뚝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난리여도 미국안은 괜찮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가격에 깍 반영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말이지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즉각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학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나프타 있죠. 그 가격 차익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늘어난 운송비는 아예 100%다 대주는 겁니다. 여기에 수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국내 산업 충격을 막고 있는 거죠. 동시에 카자흐스탄이나 오만 같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으려고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고요. 중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선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일단 비축류가 떨어지고 있으니 휘발유, 경유 같은 연료부터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학 원료인 나프타 생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 결과 화학 공장 가동률이 2달 만에 91%에서 7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생산을 줄이는 전략적인 감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한편 미국에서는요, 정말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에너지 때문에 난리인데 정작 미국 안에서는 남아도는 에너지를 그냥 태워서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지도가 그 이유를 딱 보여주는데요. 지금 퍼미안 분지에서 유가가 높으니까 원유 생산이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원유를 뽑으면 천연가스가 부사물로 같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를 실어 나를 파이프라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생산은 했는데 나갈 구멍이 없는
출구 없는 가스가 쌓여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50% 넘게 폭등해서 에너지 대란인데 정작 최대 생산지인 텍사스에서는 가스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들이 오히려 돈을 줄 테니 제발 이 가스 좀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허공에 다 태워버려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사태 딱 봐도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장기적인 에너지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최근에 한 에너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라는 200년 동안 전쟁에서는 이겨본 적이 없지만 협상 테이블에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와,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아주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설령 기적적으로 내일 당장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미 꼬여버린 물류망을 정상화하고 다시 재고를 채워넣고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사실상 올해 내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셰일 혁명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미국산 원유가 중동산 원유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요. 전 세계 정유산업의 임해추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죠. 아, 우리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된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취약한 에너지 시스템 위에서 살고 있구나. 세상은 이런 병목 지점,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발화점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